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춥다고 방 안에만 있고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죠? 방학 동안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지막 수업 영상으로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수업을 촬영하러 나왔더니 동네가 눈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춥고 위험할 것 같아 들어가려 했으나 수업 촬영을 계획했던 만큼 따뜻한 복장과 안전한 길로 촬영하고자 힘내어 나왔습니다. 오늘 걷기 운동의 도움은 우리 집 귀염둥이 강아지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슬이고 나이는 7살입니다. 종은 미니어처 슈나우저고 사냥개 혈통이라 움직이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자주 시켜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집에서 심술을 부리거나 무기력해져요.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니 좋아서 잘 뛰네요. 가슴줄을 하고 나왔다가 사람들이 없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주었어요. 그럼 이슬이를 따라서 걷기의 건강하게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나 중년의 남녀,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를 충분히 체내에 공급하면서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장소나 시간,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되고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동작이 단조로우면서 반복적이라 금방 실증이 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걷는 코스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한다면 이러한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흘린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질적으로 다른 거 아시나요? 사우나를 통해 땀을 흘리면 일시적인 체중 감량은 올 수 있지만 지방이 아닌 수분이 빠지는 것으로 물을 마시면 체중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은 사우나로 흘리는 땀과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와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흘리는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양뿐 아니라 땀의 성분, 물론 그 효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혈액순환과 함께 땀이 체온 상승을 막아주면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땀을 통해서 배출하지만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지나치게 강한 열 스트레스와 급격한 체온 상승을 막고자 비선택적으로 흘리는 것으로 막대한 수분의 손실로 인해 심한 탈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발을 딛는 요령은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며 발 앞꿈치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걷기 운동 시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하고 속도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장과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운동 시간은 4, 50분 정도로 하며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준비 운동 시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하며 스트레칭과 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낮은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속도와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언덕길은 피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할 경우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운동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심장병이 있는 경우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가슴에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헬스클럽이나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에 적합한 신발로는 발가락에 부담이 가지 않는 넉넉한 신발을 선택하여 방수가 잘 되고 땀 흡수가 양호한 재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밑창이 부드러운 것이 좋으며 발등이 편한 가벼운 신발이 적합합니다.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무릎, 허리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을 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선인병이 있는지,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영역에는 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질환 등이 몸속에서 진행되더라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일정한 걷기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건강에 이점이 있는데 특히 걷기는 칼로리 소비하는 데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걷기는 노화 진행을 늦추게 하여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게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걷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에 우정을 쌓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걷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 방 안에만 있고 싶지만 오히려 방 안에 쉬면 쉴수록 우리 몸은 처지는 것 같아요.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체를 움직여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활력을 얻어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학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1년간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족하지만 여러 수업 영상을 만들려 노력하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어서 고맙고 대견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저에게 도전이자 성장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제한이 많더라도 변명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1년간 함께 해주어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